첫 시간서부터 박수 받으면 이거 참 박수 값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수업이 원래 3시간이죠. 박수 쳤으니까 1시간만 하지요. 등록금 돌려달라기 없기에요. 그래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경제학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런 것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1시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대한 진도는 뭐 어느 정도 그래도 나가는 셈이에요. 1시간이면 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수업하는 방식은 보다시피 1시에서 시작해서 4시가 아니라 3시 50분까지죠. 그죠? 그래서 1시부터 3시 50분까지 수업을 하면 다 욕을 먹을 거고, 한 3시 한 40분, 그 정도, 또는 한 3, 40분 정도까지만 수업을 그렇게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 대신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수업을 한 1시간 정도 1시간 한 반 정도 한 다음에 한 10분 쉬고, 휴식을 한 번만 하고, 그 다음 바로 수업을 해가지고 3시 반서부터 3시 한 40분 그때 수업을 끝내려고 합니다. 약속 잡을 때는 그 이후로 잡으시면 딱 맞습니다. 수업은 그런 연속 강의 형태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하다 보면 책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책은 하나 있는 게 좋지요, 그죠? 그래서 책은 수업 계획서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뭐 어떤 책이다라고 꼭 이렇게 정하는 것은 아니고, 기왕이면 뭐 교과서 뭐 그런 것이 아니고 경제 원론이라고 쓰여 있는 그런 거, 그 책에 2008년, 2009년판 이상이면 됩니다. 2009년 이후에 나온 것들이요. 그래서 그것을 하면 되는데, 그래도 책이 꼭 하나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한다 하면 뭐 크루그만의 경제학 인문이 있는데, 그 크루그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크루그만이 그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인데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이에요. 한 3년 전에. 그 사람이 책을 하나 썼죠. 경제 원론, 경제학 이런 책을 쳤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직접 쓰진 않았고요. 그 밑에 있는 조교 이런 사람들이 썼는데, 그 사람이 교정을 좀 받습니다. 아무튼 그 양반이 그 책을 쓴 크루그만의 경제학, 또는 뭐 또 맨큐라는 사람이 또 책을 또 미국에서 썼어요. 그래서 맨큐의 경제학, 또는 뭐 그런 책이면 됩니다. 근데 둘 다 이 외국 서적이고 번역 서적이고, 그리고 그 미국 책들이 뭐 공통적인 특징이 책이 좀 두껍지요. 이만큼 두꺼워요. 두꺼운데 두꺼운 건 괜찮은데, 뒤에 보면 책값이 조금 비싸요. 아주. 그래서 그러면 책값이 좀 싸고 내용은 좀 알차게 좀 되어 있고, 뭐 그런 거 좀 없느냐, 좀 경제적으로 두꺼운 거 좀 얇으면 좀 안 좋겠냐, 뭐 그런 것을 다 충족시켜주는 그런 책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프트 경제학이라고, 여기 우리 학교에 손종식 교수님이 만드는 소프트 경제학이라고 요번에 새로 아주 올해 새로 만들어낸 소프트 경제학이 있어요. 원래 제목은 뭐냐면 뭐 스토리텔링을 위한 뭐 소프트 경제 원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부드러운 경제 원론이라는데, 내용 읽어보면 부드럽지는 않아요. 부드럽지는 않은데 제목만 부드러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쪽이에요. 그래서 그 사례를, 한국 사례를 좀 많이 집어넣고, 그래서 그걸 만들어 놨는데, 이 양반이 덩치도 좀 작지만
이 배포가 없어가지고 책값도 좀 싸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건 2만 원대 이하로 그냥 쭉 좀 가격이 좀 싸지요. 그래서 그 책을 그 셋 중에 하나 책을 갖다가 구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 비싼데요. 그런 사람들은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보면 도서관에 책 많아요. 특히. 근데 이렇게 한 가지만 딱 정하면 많은 사람이 그 한 가지 책을 원하니까 도서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 뭐 이런 형태로 하니까 도서관에 보면 셋 중에 하나는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도서관에서 이렇게 빌려보면 더 전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은 그런 형태로 하고, 그러면 수업을 책대로 나가냐? 책대로 나가지는 않아요. 책대로 나가지는 않고 순서만 그쪽으로만 나오고 책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오고, 책에 안 나와 있는 것들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죠? 그래서 수업은 제가 강의하는 방식대로 철저히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업 시간하고 수업을 이렇게 다 듣고 나면 이제 끝나는 게 이제 뭐냐면 아무래도 학점을 받아야지요. 그죠? 학점을 받아야 되는데, 학점은 제가 우리 학교에서 아주 소문난 교수예요. 뭘로 소문났냐면 강의 잘하는 교수는 소문 안 났고 학점 잘 주는 교수 완전 그래서 학점을 잘 주는데 아무나 다 잘 주진 않아요. 하여튼 학점은 공부 잘하면 잘 줄 거고, 특히 뭐 A 학점도 받을 수도 있고 A 플러스도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거요. 저는 그런 거 안 아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면 그냥 A 학점도 주고 A 플러스도 주고 막 주는 사람이에요. 그냥 A 무슨 뭐 큰 보물이 된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딱 봐가지고 한 10%만 딱 주고 말이죠.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보면 되게 그런 교수님이 대학 때 A 플러스를 못 맞은 사람들이 이제 아끼고 하는데, 저는 뭐 대학 때 글쎄 거짓말 조금 다 이렇게 보태면 스트레이트 A 플러스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적은 없어요. 아무튼 뭐 스트레이트는 못해도 그래도 성적이 꽤 좋았던, 그래서 뭐 A 플러스는 뭐 나눠 가져야 한다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공부 잘하면 A 플러스를 주죠. 근데 다 줄 수는 없어요. 다 줄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은 경제원어는 요거 상대평가거든요. 상대평가니까 상대평가에서는 우리 학교에서는 A는 30%를 못 주게 돼 있어요. 더 주려고 해도 컴퓨터에 입력이 안 돼요. 그래서 30% 가까이 A는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대평가의 한 가지 좋은 점은 점수를 조금 맞아도 A를 한 80, 한 5점 이렇게 맞아도 뭐 A 플러스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한 30% 상대평가니까 상대적으로 잘하면 그렇게 되죠. 단점은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누구는 C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받아야 되느냐? 당연히 못하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거죠. 키 작으면 C, 그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안 따져요. 공부 잘하냐 못하느냐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학점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뭐 A, B, C, 뭐 D 이렇게 F 이런 형태로 가지고 전부 다 학점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그 대신 제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점수를 과감하게 준다 그런 얘기예요. 30% 이하로 주게 돼 있으면 그러면 29.5% 주면 되겠지요, 뭐 그죠? 그러면 30% 안 넘고 사람 수는 똑같아요. 29.5나 30.0이나.
그런 사람한테 성적을 주죠.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A를 줄 것이냐, 그거는 이제 시험 점수하고 그다음 이렇게 출석 점수하고요, 그죠? 출석 것도 이렇게 감점 해가지고 점수를 하고요. 중간에 아마 뭐 레포트를 낼 것 같은데, 레포트를 낼 때 그때 그걸 점수화해가지고 그런 것을 다 점수화해서 절대 점수를 쫙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냈고 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30%까지 탁 가서 A 하고 이렇게 주면 되지요. 그럼 제가 최대한으로 주는 거죠, 그죠? 네, A로 주는데 30% 하면 이거 완전히 그냥 진짜 소문대로 노는구나. 그렇게 할 줄 모르니까 29.5%만 딱 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뭐 최대한대로 주는 거죠. 그죠? 그런 형태를 가지고 성적을 기왕이면 좋게 그렇게 하게 하는데, 그럼 공부는 안 시키냐? 안 해요. 또 공부도 되게 시켜요. 되게 시키는데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은 뭐 예습 복습해와라 뭐 그런 거 안 시켜요. 그냥 수업 중에만 열심히 들으면 될 수 있도록 제가 북치고 장구치고 수업에서 다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 대신 진도도 상당히 많이 나갈 거예요. 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이만큼 다 나가요. 다 나가고 그러니까 수업 중에 진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말도 막 빨라져요. 급하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근데 그 결석을 하면 수업 진도가 없잖아, 못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결석은 안 하는 게 좋죠. 그리고 안 하고 그다음 수업에 그 시험 보기 전날은 하루는 공부를 해야지요, 그죠? 왜냐하면 그 전에 본 거 다 잊어버렸으니까, 그죠? 그 정도 하고 출석 충분히 하고 뭐 레포트 내라면 제 날짜에 딱 내라면 내야지 말이죠. 안 내면 어떡할 건데, 어떡하긴 뭐 한번 볼래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실험해 보면 알아요, 그죠? 그래서 절대 레포트 안 내고 내릴 때 안 내고 하면은 A 학점은 나올 수가 없어요. 왜요? 레포트가 많이 있다 그렇게 하면 한 10% 정도 차지할 텐데, 시점을 빵점으로 맞아 놓으면 지 아무리 맞아봐야 90점이잖아요. 90점이 A 아닙니까? 저는 만점은 안 줘요. 100점은 안 줘요, 시험 볼 때. 하기 때문에 거의 뭐 A는 물 건너갔다고 봐야지요. 그러니까 내릴 때 딱 내고 그다음 그렇다고 뭐 레포트를 아주 어려운 건 내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건 안 하고 아주 쉬운 걸 낼 테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점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쭉 남아서 위에서 점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성적을 이렇게 주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여러분들이 뭐 처음 만나가지고 무슨 뭐 수업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고 이런 뭐 신청 사항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요 정도만 수업 안내하면은 뭐 수업에 대한 것들은 뭐 대충 다 다 안내가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1학년 1학기 되면 이렇게 3월 달을 긴장해서 이렇게 다 나오고 그러죠. 3월 달, 4월 달, 4월 한 중순, 4월 한 말 되면 이제 슬슬 또 한 3분의 1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아주 1학년 때는 노는 거 아니냐. 사실 1학년 때는 노는 거 아니에요. 1학년서부터 열심히 잘 해두는 것이 좋지요. 그래서 그건 공부 계획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고, 제가 맡을 분야는 경제 원론입니다. 경제학입니다. 경제학이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고 특히 경영학 전공한다 해도 경제 원론은 필수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특이한 사항은 뭐냐면 저는 이 학기를 끝나면 남는 게 뭐 있냐? 학점 남고 책 남고 그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있는 거 다 잊어버리고 막 그러죠. 하지만 저는 남는 걸 하나 만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그 뭐 남는 게 뭐냐면 경제를 이해하는 그런 실력을 좀 갖추려고 해요. 그래서 수업 중에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아주 체계적으로 이렇게 좀 아주 그냥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한테 뭐 예수 배우고 복수 배우고 뭐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런 얘기 안 하겠단 말이에요. 단 수업 중에만 부지런히 들어오고 나면 수업이 다 끝나고 나면 한 학기가 다 끝나면 경제를 이런 게 경제구나. TV에서 아니면 신문에서 경제를 뭐 박근혜 대통령이 노인들한테 뭐 한 20만 원씩 팍팍팍 준다는데 그게 실현 가능한가 맞는가 틀리는가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하는 경제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안목을 길러주겠다 이거예요. 전제 조건은 수업에 꼭 들어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자지 말 것. 자는 사람은 없어요. 경제학이 좀 지루하고 좀 딱딱한데 저는 지루하고 딱딱하게 수업을 안 합니다. 좀 부드럽게는 안 하지만 그래도 지루하지는 않게끔 만들어놔요. 그리고 처음서부터 경제학은 지루한 학문이야 그리고 어려운 학문이야 그렇게 해버리면 다음부터 경제학을 공부를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좀 기왕이면 좀 뭐 재미있게는 보다는 좀 지루하지 않게 그리고 잠 안 자게끔 그러면서도 진도는 또 다 나가고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저 수업 진행을 참 잘합니다. 사실은요. 성적도 잘 주지만 실력을 키워놓고 성적을 잘 주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단지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사항은 수업 빠지지 말고 부지런히 이렇게 오고 집에 와서 공부하는 건 그건 난 믿을 수가 없으니까 하든지 말든지 그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고 하여튼 수업 중에는 부지런히 해서 집중을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하면은 아까 학점도 책은 도서관에 빌려왔으니까 갖다 줄 거고 그죠? 학점도 뭐 A든 B든 뭐 C든 뭐 얻으면 되는 거고 그죠? 그다음 실력, 경제를 보는 실력, 경제에 대한 이해하는 실력, 경제학 실력을 어느 정도 다 쌓아두는 그런 것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수업 진행을 안내를 다 했는데 아직도 40분이 남았어요. 이거 난리 났네. 그렇죠? 40분을 뭘 할까? 그렇다고 수업 중에 노래 자랑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그래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배워야 할 경제라는 게 도대체 뭐냐? 경제학이라는 게 뭐고 그럼 뭐 배울 것이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영화로 보면 예고편을 좀 먼저 상영을 하려고 그래요. 예고편을 하면 영화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좋습니다. 예고편을 보면 이게 슬픈 영화인지 웃기는 영화인지 그런 것들을 갖다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고편을 보고 본 영화를 보면 되게 이런 거 맞아 그 장면이야 하고 나서 나타나게 되고 이해하기가 좋죠. 예고편 없이 그냥 딱 들어가면 말이죠. 이게 뭐 얼마 전에 뭐 7번 방에 뭐 저 선물인가 뭔가 그거 봤는데 나 그 7번 방에서 무슨 뭐 저 감옥에서 탈출하는 영화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뭐 재밌다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와이프가 그것도 꼭 봐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후퇴 나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나를 데리고 가서 봤지요.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왜 데리고 왔나라고 했더니 극장 입장료를 내가 내래요. 그러려고 나를 사용하냐?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내고 딱 봤죠. 근데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그 재미가 있더라고 말이지요. 그죠? 그죠? 웃기기도 하고 눈물도 조금 나오고 말이지. 나는 그냥 이렇게 봤는데 옆에서 눈물 쭉쭉 짜고 말이지. 아주 그냥 내 손수건 다 버렸어요. 그래서 뭐 영화 보고 하긴 저희 집사람은 뭐 만화 영화 보면서 이렇게 눈물 흘리는 사람이니까 뭐 근데 조금 슬프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괜찮은 영화다라고 그렇게 봤었죠. 제가 예고편을 봤더라면 미리 좀 준비를 좀 했을 텐데 예고편도 안 보고 그냥 무조건 7번 방 뭐 어쩌고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 가서 그냥 베를린 하는데 베를린 뭐지 뭐 그따위 뭐 7번 방은 무슨 뭐 이런 거 보냐 이렇게 하면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아무튼 7번 방을 봤죠. 그래서 사모님 말을 안 들으면 괴로워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가지고 이런 이제 예고편을 좀 보여주려고 그래요. 경제학에 대한 무엇인가라는 것을. 그것들은 경제를 이해하는데 오히려 어떤 방향을 이렇게 딱 분명하게 잡는데 이런 거 배우니까 꼭 이건 놓치지 마세요. 이건 주제입니다. 라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경제학이란 무엇이고 경제에 이런 거 배웁니다. 라는 것을 갖다가 한 30분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아마 다 이해 못할 거예요. 너무 짧게 얘기해서. 근데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해요. 그러면서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얘기하냐면 방향을 잡기 위해서라는 그런 형태예요. 뭐가 주제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나타내기 위해서 목표고 무엇을 배워야 되고 라는 그런 거에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이해하기는 어렵죠. 우리 영화 예고편 보고 나서 야 예고편 보고 감동적이야 하고 막 눈물 흘리는 사람 봤어요? 그죠? 그거 참 훌륭한 영화다. 참 웃기는 영화다. 뭐 그럴 수는 없죠. 그죠? 이해 다 못하죠. 오늘 얘기하는 것도 다 이해하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거 맞아. 그거 막 옳은 소리야. 하고 다 얘기한다면 다음부터 수업 안 할게요. 다 아는데 뭐, 그죠? 약간 이해가 좀 어렵지만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또 이런 거 배웁니다. 그리고 이게 경제학입니다. 그리고 경제학이 이런 것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라는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할 거예요. 예고편 시작하지요. 뭐,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경제 원론이라고 그랬는데 경제학은 도대체 경제학이라는 게 뭐 하는 학문이냐 그런 얘기예요. 경제학. 경영학은 뭐 하는 학문이야? 경영을 연구하는 학문이죠. 뭐, 그죠? 경제학은 경제를 연구하는 학문이죠. 딱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좀 시원스러운 답은 못 해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경제학이라는 게 도대체 뭐 하는 학문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장 짧게 얘기를 하면 책에 보면 책을 이렇게 사면 처음에 서론에 그런 것이 있어요. 경제학이란 무엇이고 뭐 어떻게 구조로 되어 있고 막 그런 형태로 쫙 나와 있습니다.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경제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거기는 한 50페이지에 걸쳐서 쫙 나오는데 뭐 내가 읽어봐도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딱 줄이면 한 두 줄로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경제학이라는 것은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런 어떤 재반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 해결 방안을 여기 세 줄이 돼버렸네. 이건 길게 안 써서 그래요.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학문이에요. 이런 거 합니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줄여놓으면.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오는데 오늘은 그냥 예고편 볼 때는 유심히 볼 것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보다가 그래 하고 말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경제학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건데 경제학은 이런 거 연구합니다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근데 써놓고 봐도 제가 봐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좀 어려운 단어가 있어서요. 자원, 희소성, 뭐 합리적 해결 방안, 뭐 한글은 맞는데 이해가 좀 어렵죠. 그죠?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유명한 경제학의 대가이면서 경제학을 체계적으로 잡으면서 노벨 경제학상도 받은 폴 사무엘슨이라는 사람이 경제학이라는 게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엉뚱한 짓 하지 마세요. 라는 그런 정의를 하는 거예요. 물론 한글로 하지 않고 영어로 써놨어요. 영어를 하는 걸 제가 번역을 해놨죠. 그래서 여기에 자원이라는 것은 삼라만상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물건들, 모든 상품, 서비스, 재화, 모든 사람들, 자원이죠. 이 자원을 전부 다 갖고 싶어 해요. 갖고 싶어 하는데 가지려고 하죠. 이런 것이 희소하단 말이에요. 적다 그런 얘기예요. 적으면 문제가 생기죠. 갖고 싶은데 적으니까 누구는 안 가져야 되고 누구는 많이 가져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죠? 자, 자원이 희소하다는 거예요. 안 그런데요? 희소하지 않은데요? 많은데 충분한데요? 공기 충분한데요? 그렇죠. 충분할 수도 있죠. 하지만 좋은 거는 그건 모자라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자원, 그런 것들은 희소하죠. 그죠? 모자라죠. 서로 가지려고 하죠. 그래서 이런 자원이, 자원 중에서 좋은 자원, 아니면 기왕이면 많은 자원을, 이런 것들은 좀 모자라게 되는데, 그래서 좀 갖고 싶단 말이에요. 문제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좀 기왕이면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없을까라는 것을 연구하는 거예요. 이 자원, 어떤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획득을 얻으려면 그 자원은 공짜가 아니에요. 봐서 그 대가, 즉, 돈을 지불해야 돼. 그래서 이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 해결 방안을 해야 되는데, 자, 자원을 구입을 많이 하고 싶다. 그럼 돈 많이 내라 이거예요. 좋은 물건 갖고 싶다. 많이 내라 이거예요. 근데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없습니까? 라는 것은 그러면 돈은 좀 조금 들이면서 아니면 물건은 좋은 물건을 많이 좀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좋은 방법 없습니까? 그런 거 연구하는 학문이 경제학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순 도둑놈 배짱이지요. 그죠? 이런 것을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하느냐면 최소 비용에, 비용은 최소로 드리고, 그죠? 효과는 최대 효과를 거둬들이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그죠? 이런 것을 경제 원칙이라 그래요. 어떻게 하면 돈을 가장 적게 들이면서, 그러면서 물건을 많이 내가 획득할 수 있을까, 자원을 획득할 수 있을까. 그 물건 중에서 기왕이면 좀 좋은 물건을 좋고 많은 물건을 돈 조금 들이면서 많이 구하는 방법 없습니까? 그런 방법을 한번 해결 방안을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들이 이 경제학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은 어떤 것을 선택하는 학문이에요. 이렇게 그 중에서 많은 것 중에서 이렇게 필요한 것을 골라내는 거예요. 골라내고 그 대신 비용은 조금 들여가면서 효율적으로 이런 것을 이런 목표하에 경제를 하게 됩니다. 자, 경제학이라는 것은 되게 이런 것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그래도 너무 추상적으로 돼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몰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정의 다 알고 공부하는 사람 없어요. 경영학 뭐 하는 학문이야? 그 자체를 모르면서 경영학 공부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 교수님도 많고요.
그래서 경영학이 무한한 학문이야. 경영학이 뭐 이렇게 하는 게 경영학이지요. 그렇게 하면 훌륭한 대답을 하는 거죠. 그죠? 대답도 못하고 그냥 경영학이 무한한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경영을 공부하는 학문. 그럼 그게 그거죠. 뭐, 그죠? 그렇게밖에 대답을 못해요. 그죠? 자, 몰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 되게 이런 개념이구나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제 연구를 할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경제라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경제를 좀 분석을 하려고 그래요. 사람이 하는 행위, 이런 게 뭐냐라는 거예요. 경제도 어떤 모습이 있습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실체가 잘 보이지 않지만, 하지만 그림을 그리면 그려져요. 이렇게 이런 게 경제다라고 보여진다고요. 그렇게 보고 나서 그걸 분석을 하고 그 더 좋은 방법으로 찾아내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죠. 뭐 머리 한 개, 다리 두 개, 그다음 팔 두 개, 몸통 하나, 이렇게 생겼죠. 그 중에서 이렇게 생긴 것은 어떤 거냐? 괜찮은 사람이죠, 그죠? 이렇게. 그런 형태로 사람이죠. 팔이 두 개가 아니라 한 개밖에 없는 거, 그런 것은 사람입니까? 사람 아닙니까? 그건 사람이에요. 장애인이에요. 그죠? 하나 없으니까. 그럼 팔이 두 개가 아니라 네 개 있는 것은 그건 뭐냐? 그건 외계인이고, 그건 사람이 아니문이다. 아재예요. 그죠? 그건 사람이 아니죠. 사람은 되게 이런 모습을 되게 갖춘 게 사람이죠. 경제도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래야 이제 분석을 가능하죠. 그림에는 안 나타나지만 사람은 경제라는 모습도 어떤 이런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안 나타나지만, 하지만 그려보면 그려진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이 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부가 고기를 잡는다. 그다음 뭐 자동차를 뭐 만든다. 이렇게 만드는 것은 생산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은 맨날 생산하죠. 뭐 계속 잡고, 뭐 과수원에서 뭐 과일을 기르고 막 하지요. 근데 물고기 왜 잡고, 과수원에서 이 과일을 기르고 또 자동차를 만들고 핸드폰을 만들고 왜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그런 것을 만들고 기르고 하는 건 생산하는 거예요. 그 왜 기르냐면, 물고기 왜 잡겠어요? 먹으려고. 자동차 왜요? 타려고. 타면 왜 타는데? 그 되게 묻지 말란 말이야. 타면 편하고 더 좋으니까. 걸어 다니는 것보다 낫잖아. 라는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타고 사용하고 이런 것을 소비란 용어를 써요. 소비하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뭐 만들고 소비하고, 만들고 소비하고, 만들고 소비하고, 이게 인간이 하는 활동이에요. 이게 경제 활동이에요. 이게 생산 활동이고, 이게 소비 활동이죠. 사람이 하는 일이 맨날 그래요. 뭐 만들고 먹어치우고, 먹고 나서 먹으려니까 없어요. 없으면 잡고 기르고 하죠. 기르고 하면 또 먹고, 다리가 아픈데 뭐 자동차를 타고 싶은데 자동차 만들어. 그럼 타고 싶으니까 만들어야죠. 만들어 놓으면 팔고 이렇게 소비를 하죠. 사람이 하는 행동이 생산하고 소비하고 생산하고 소비하고 이런 모습을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것을 경제 활동이라고 하고요. 이런 경제 활동이죠. 그죠? 소비 활동이죠. 행위를 하죠. 자, 지금 제가 자동차를 생산했어요. 근데 자동차가 또 필요한 사람이 있죠. 그럼 자동차가 필요하면, 그러면 생산한 사람은 생산자라고 하거든요. 생산한 자한테 가서, 예를 들어서 현대에서 자동차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뉴 소나타 이런 거 하나 만들었다고 하죠. 아반떼를 만들었다고 그러죠. 아반떼라는 차를 갖다 만들었어요. 아반떼 중에서 하이브리드, 요새 아주 인기가 많지요, 그죠? 하이브리드 차를 갖다 만들었어요. 하이브리드가 뭐예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하이브리드 뭐 전기로 가는 자동차라 그러는데 좀 비싸요. 이 아반떼라는 그런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내가 그걸 타고 싶으면 그러면 현대 자동차에 가서 저 혹시 아반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지는 않지요. 그죠? 소비자들. 그럼 생산자들은요. 차 만든 사람은요. 소비자한테 어떻게 전달해 주냔 말이에요. 그냥 전달해 주지 않고요. 현대자동차는 그러면 자동차 그거 다 싣고 와가지고 동네 다니면서 자 아반떼가 왔어요. 아반떼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반떼 사실 분은 빨리 나오세요. 지금 나오시면 10% 싸게 해드립니다. 뭐 그렇게 팔지는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 생산하고 소비 사이에 뭐가 있냐면 중간에 중간 역할하는 시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들은 시장에다가 물건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요, 시장을 통해서 소비자들은 물건을 이렇게 인수받습니다. 시장이라는 곳에서요. 그럼 시장에서 이렇게 인수를 받으면, 시장에서 그 물건을 받으면, 자, 자동차를 받았어요. 제가 핸드폰을 받았어요. 받았으면 반드시 뭘 줘야죠. 뭐 줘야 돼요? 돈 줘야지요. 그죠? 그거 안 주면 강도예요. 그죠? 물건 받고 돈 안 주고 도망가면 절도죠. 그죠? 돈 줘야죠. 그 대가로 줘야 되는 게 돈이에요. 돈은 이렇게 이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돈의 흐름이죠. 시장은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서로 만나서 거래하는 곳이 시장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무슨 활동을 하느냐? 여기는 교환하는 활동을 해요. 교환시켜줘요. 그래서 생산하고 소비하고 중간에 뭐냐면 교환 활동을 하는 시장이 있단 말이에요. 뭘 교환해 줍니까? 소비자한테는요. 소비자는요. 시장을 딱 갈 때 돈가방을 들고 나요. 갈 때는 돈을 들고 나오지만 올 때는 돈은 없고요. 자동차만 타고 와요. 뭘 바꿔놨어요? 돈 대신에 자동차를 바뀌었죠. 생산자들은 시장에 나가서 자동차를 끌고 나갔어요. 올 때는 자동차 안 가지고요. 돈가방만 들고 와요. 그죠? 자동차하고 돈하고 바꿨죠. 그죠? 그래요. 누가 바꿔줬냐? 이 시장에서 그것을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그죠? 돈과 물건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시장이에요. 자, 생산하고 교환하고 소비하고, 이 교환 활동, 생산 활동, 소비 활동을 하지요. 소비 활동을 하는데, 경제의 모양이 이런 모양으로 생겼단 말이에요. 이런 형태를 하고 있다고요. 자, 그런데 이 소비자들은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뭐냐면, 그 자동차를 샀는데, 돈 어디서 났냐라는 거예요. 어디서 나서 이런 걸 샀냐라는 거죠. 훔쳤냐? 어디서? 돈은 어디서 났는지 궁금하잖아요. 생산자한테 이제 돈이 쌓여 있잖아요. 그럼 돈이 쌓여 있으면 너 돈 어디 좀 보자. 이렇게 하면 나 돈 없어 그래요. 다 썼대요. 돈이 어디로 갔을까? 이 사람은 어디서 났을까? 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구조에 뭐가 하나가 빠져 있어요. 소비자가 돈이 어디서 생겼는지. 그래서 여기에 교환하는 위에 시장이 있는데 시장 밑에 여기에 뭐 또 하나의 시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산 요소 시장이 요 밑에 하나 있어요. 생산 요소라는 게 뭐냐? 생산 요소라는 게 원재료, 부품 이런 것들이 생산 요소예요. 생산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에요. 재료 같은 거죠. 생산 요소 시장이 요 밑에 받치고 있어요. 딱 받치고 있는데 이 생산이라면 나중에 이거 생산해서 배울 거예요. 뭐가 생산이다. 생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생산 요소를 적절히 배합하고 가공해가지고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생산이라고 해요. 그런 함수를 생산 함수라고 해요. 함수 뭐 이상한 거 나오네.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그런 것까지 연결이 되지요. 자, 생산하려면 부품이나 이런 원재료가 필요해요. 그죠? 그런 거 뭐 생산할 때 뭐 필요한 그런 부품, 원재료 이런 것들이 생산 요소라고요. 그래요. 생산 요소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냐?
자, 지금 자동차를 만들려고 그래요. 자동차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부품이 필요하겠지요. 그죠? 부품이 필요하고요. 원재료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토지 건물도 필요하겠죠. 공장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토지 건물도 필요하고요. 뭐 이런 것만 있겠어요? 그 다음 뭐 기계 장치, 기계 설비도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 또 뭐 전기 가스도 필요하고 아주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할 거예요. 사람도 필요해요. 그죠? 사람, 그 조립하는 사람도 공장에 있는 사람, 회사원들, 사장님도 필요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생산하는 데 필요한 부품들, 원재료예요. 재료예요. 그죠? 이런 것들이 생산 요소예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죠. 어부가 고기 잡는데 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생산하는 거예요. 생산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배가 필요하지요. 그다음 그물도 필요하죠. 낚싯줄도 필요하지요. 그다음 거기에 배를 움직이기 위해서 이런 휘발유가 좀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지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어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배를 움직이는지 뭐 하든지 하지요. 그죠? 사람이 필요하죠. 사람도 하나의 재료예요. 생산 요소예요. 자, 이 종류가 너무 많아요. 많아서 이것을 이걸 두 종류를 이렇게 딱 나눠버리려고 그래요. 어떻게? 사람과 사람 아닌 걸로. 그래서 사람 이렇게 쓰니까 좀 그래서 이것을 인적 자원이라고 그래요. 휴먼 리소스죠. 그럼 나머지 사람 아닌 자원은, 그럼 사람 아닌 자원, 그럼 글자가 6개가 돼가지고 요거하고 안 맞아요. 좀 무식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름을 물적 자원으로 바꿔놨어요. 그죠?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으로 바꿔놨죠. 물론 이런 것을 그대로 쓰긴 해요. 하지만 경제학에서는 말이죠. 이거 인적 자원을 뭐라 그랬냐면 노동이라는 용어를 써요. 거기에 약자인 labor, L 이렇게 표시하죠. 그다음 이런 물적 자원을 자본이라 그래요. 이까짓거 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의미에서 자본이라고 썼죠. 그래서 여기에 자본의 약자인 캐피탈 K를 딱 써요. 자, 노동과 자본, 사람과 사람 아닌 자원이죠. 그죠? 이게 생산하는데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죠? 이게 생산 요소예요. 생산 요소를 이 생산자들은 사 들여가지고 그걸로 만들어서 판다고요. 누가 파느냐? 이 노동과 자본을 소비자가 생산 요소 시장에다가 내다가 팝니다. 여기는 생산 요소 시장이면 여기는 시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생산 요소 시장이라면 이거는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해서는 물건이 완성되어 있는 생산물 시장이에요. 생산되어 있는 생산물 시장이죠. 여기 생산물 시장, 여기 생산 요소 시장이 밑에 있어요. 여기서도 시장이니까 교환 기능을 하지요. 교환 기능을 하는데 소비자들이 생산 요소 시장에다가, 즉 노동 시장에, 자본 시장에, 노동과 자본 시장에다가 물건을 내다가 팝니다. 특히 노동 시장에다가 소비자들은요, 사람을 내다 팔아요. 누가 사가겠죠. 생산자가 사가요. 사람을 내다가 팔아요. 사람을 사고 한단 말이죠. 드디어 인신매매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을 사고 판단 말이에요. 그거 불법 아닙니까? 아니에요. 불법 아니에요. 그리고 불법 아니고 사고 파는 거예요. 사람도.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지나서 어디서 회사에 취업하겠습니다. 취업하겠다는 것은 나 팔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죠? 나 사세요. 라는 거예요. 얼마에? 글쎄 얼마에 살까요? 그래가지고 얼마에? 그게 뭐냐면 그 대가로 사람에 대한 가격은 뭐라 그러냐면 가격이라 그러지 않고요. 그거는 임금이라 그래요. 월급, 급여라고 하죠. 사람을 할부해요.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주는데요. 그럼 사는 사람이 있겠죠. 누가 사요? 생산자가 사요. 생산 요소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을 갖다가 채용한다 그러죠. 고용한다, 채용한다고 하는 거죠. 그죠? 사람을 사고 파는 거예요. 내다가 팔아요. 내다가 팔면 나 사가세요 라는 거예요. 근데 잘 안 사가요. 그죠?
왜? 팔려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가지고 기왕이면 좋은 물건 사야죠. 이렇게 봐가지고. 어디 나왔어요? 그래서 어디 산이에요? 그러니까 저 한양 주식회사에서 나온 그 한양산 오리지널입니다. 혹시 저 짝퉁인 저 안산 그쪽 그 한양 아니지요? 그런 중국산하고 비슷한 그런 산은 아니고 오리지널 서울 오리지널 산입니다. 그럼 믿을 수 있겠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혹시 여기 안산 캠퍼스에 있는 사람 없죠, 그지요? 없으니까 내가 하는 얘기지. 거기 가서는 안산 얘기는 꺼내지도 않아요, 그렇죠?